다시 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 지역경제 기살리기 정책 프로젝트. 자, 이제 오후 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TVN 부산 교통방송의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세션 블록체인 기술로 부산의 미래 신산업 창출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저희 컨퍼런스 참석 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요. 또 컨퍼런스 사전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상에 계신 발제자와 좌장, 토론자는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우리 좌장이신 김호원 부산대 교수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 지역경제 기살리기 정책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부산대 김호원입니다. 국제신문과 BNK 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구촌을 지금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경제, 산업,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언택트로 표현이 되는 비대면 시대, 비대면 산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말로만 아니면 실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뭔가 진행이 됐지만 우리 피부에 사실은 안 와닿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이게 이제 터짐에 따라서 이 4차 산업의 신기술이 우리의 어떤 현재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는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그런 어떤 유일한 어떤 그 해결책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인공지능 그리고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세션 주제인 블록체인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아마 알고 계시다시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부산의 여러 가지 산업적인 그리고 어떤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큰 변화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본격적으로 우리 세션 1 참석자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제 발제를 맡으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김석환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서 지금 총 4분이 와 계신데요. 먼저 BNK 금융지주의 우리 디지털 부분을 총괄을 하시고 그룹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플랫폼 쪽을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박훈기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M2M의 대표이자 부산대 사물인터넷 연구센터의 교수십니다. 장양자 교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장양자 교수님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인공지능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업체의 이제 대표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실제 블록체인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코인플러그의 김정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철주야 우리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석환 원장님께서 먼저 발제 준비를 하신 발표를 먼저 하시고요.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 이 발제 내용을 듣고
나머지 한 5분 정도씩 우리 참석을 하신 토론자께서 1차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중점 내용을 도출을 해서 2차 쟁점 토론을 진행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석환 원장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진흥원의 김숙환입니다. 약 4가지 파트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코로나 시대라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부산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약 9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감염자들의 숫자는 약 740만 명쯤 됩니다. 한국의 사망자가 341명이니까 한국은 굉장히 선방을 잘 해온 거죠. 어제 아침의 TV 뉴스 하단 자막에 흘러나왔던 자막 뉴스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브라질 코로나 확산세 주춤, 하루 사망자 숫자가 4주째 4,000명 이하. 이게 세계의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프리드만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변화는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가 그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CEO는 2년씩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코로나 덕분에 2달 만에 해치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소비적 측면에서는 이제 온라인 구매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겠죠. 안 그래도 한국은 온라인 구매의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온라인 구매 비율이 24.1%, 중국이 2위가 18%, 미국이 9.8%, 일본이 9.0%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쪽의 온라인 구매 배달과 서비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나 이런 근무 형태도 달라질 것이고요. 산업이 그에 맞춰서 바꿔질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필요하면은 온라인으로 하던 거래를 앞으로는 온라인이 기본이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은행 지점에 찾아가서 금융 거래를 하던 것이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그 거래 방법들이 이제 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거죠. 이미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은행 1위가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전체 인원의 41%가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10대 시가총액 산업 가운데 7개가, 기업 가운데 7개가 저희가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등 플랫폼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위 이내에 들어섰습니다. 카카오가 현대자동차 그룹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9위까지 뛰어올랐죠. 이런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부산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해방 이후에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한때 부산의 인구가 420만까지 육박하기도 했었죠. 지금 약 330만 정도입니다. 저도
6.25 당시에 이제 부산으로 온 피난민 세대 가운데 피난민 세대의 2세인데요. 그 무렵에 부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다는 이점을 통해 가지고 수출 주도형 임해 가공 형태의 제조업들이 마구 들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로 옮겨갔었죠. 지금 부산은 이 제조 산업 그 이후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비친 부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부산 경제 왜 이렇게 부진한가? IT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2년에서 2018년까지 부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겨우 3.5%였습니다. 수출 통계로 보면은 한때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었던 부산 지역의 수출이 이제는 같은 동남권인 울산이나 경상남도에 비해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비해서 밀린 것은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 수출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농수산물, 그 다음에 화장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산의 주력 산업들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고도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할 것인가, 이게 지금 부산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타이어 예를 들자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타이어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품질이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기준은 가격이었습니다.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싸야 되고, 세 번째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 AS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요즘 타이어 어떻게 하느냐? 타이어에다가 IoT 센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타이어 회사에서 연락을 합니다. 타이어 교체 시기가 다 돼가는데요. 벌써 몇 킬로 뛰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뛰면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 소유자가 그럼 바꿀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 시간 되세요? 저희가 찾아가서 타이어 교체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어는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된 거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산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앞으로 부산 산업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평가로서 이제 부산이 여러 개의 규제자의 특구 가운데 부산이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고요. 근데 블록체인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이제부터 부산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 바꿔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점 하나 없는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핀테크를 넘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파이 금융 이야기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사실 금융 중심 도시 부산은, 혹은 해양 중심 도시 부산은, 해양 수도 부산은 슬로건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겨오지 않는 한, 그 해양수산부가 다른 부처를 압도할 만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해양수도 부산은 슬로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 중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금융 거래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금융 중심 도시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블록체인 수도 부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네트워크들을 부산에 접속되도록 하면은 그게 바로 부산이 블록체인의 중심 도시가 되고 허브가 되고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새로운 구상들을 좀 이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과 IoT 세계시장 규모가 296조 정도에 이를 거다라고 합니다. 부산시 25년간 예산 규모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유통되거나 저장이 되거나 할 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추론입니다. 그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특구를 한국에서 부산이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생태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운송, 통관, 항공, 항만, 해운, 농업업, 축산업, 창고, 소매, 도매 이 모든 것들이 부산 경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부산이 현재 하고 있는 블록체인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허가받은 것은 안전, 물류, 관광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 디지털 바우처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부산 블록체인이 아직은 이제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물류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투어, 관광 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했을 때 블록체인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재난 대해 예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관리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에 현재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18년 12월 달에 이제 했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블록체인 시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5G망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대응을 하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보호할 것인가? 그 기반되는 플랫폼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특구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시는 부산대학교 김호원 교수팀에서 추론한 내용입니다. 2025년까지 약 430개 정도의 기업들이 새롭게 유치되거나 만들어지고 2만 3천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추론입니다. 자, 앞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의료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관광과 연계해서 블록체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왜 부산이 블록체인의 수도가 될 수 있느냐?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디지털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의 디지털 코인과 블록체인 전주의 디지털 코인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전주에 갔던 관광객들이 부산에서도 그 코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지금 제일 문제가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부산이 콘텐츠의 중심 도시입니다. 영상위원회도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도 있습니다. K-팝도 있고 K-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산의 영화 소비 도시, 축제 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중심이 돼서 콘텐츠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펀드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곡을 하나 내면은 멜론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이 전체 수익의 40% 정도를 가져갑니다. 작곡가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주 적습니다. 10% 미만입니다. 노래를 불렀던 가수에게 돌아가는 돈은.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서는 그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 올리고 사람들이 지불을 하면은 음원 기업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제작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의 편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을 부산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부산에 디지털 코인 거래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KRX가 부산에 있습니다. 증권 거래소가. 디지털 코인 거래소도 부산에 충분히 유치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흔히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 지도자들과 또 상공회의소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백날 결의대바 해봐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공학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봐라고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블록체인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통과 신뢰의 플랫폼입니다. 자, 옛날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이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게 공식적으로는 1910년 한일 합방 때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학혁명 이후부터 일본의 화폐가 한국에서는 공식 화폐로 거의 공식 화폐로 유통이 됐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조선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일본 화폐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대원군도 그 이전에 그랬습니다. 대원군도 당백전을 만들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청나라 동전 그대로 들여다가 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산이 플랫폼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서 디지털 바우처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디지털 바우처지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코인입니다. 지역 화폐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들을 경남과 울산이 특정한 분야에서 그래 같이 쓰자라고 동의하면 됩니다. 그걸 늘려가면 됩니다. 또 지금 경남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DID라고 하는데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경남 도민증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그 부분들을 그 신원 인증을 부산에서도 울산에서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신분증이 호환되고 화폐가 호환되면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저는 메가시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을
부산이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A, B, C, D, IoT, 5G, 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인공지능, B가 블록체인, C가 클라우드, D가 데이터, 그 다음에 5G망과 IoT.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처럼 그냥 하나의 기반 기술입니다. 그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게 51년 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한 게 31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 인터넷 기반 위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이름 듣기 시작한 게 불과 4, 5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요. 또 블록체인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보다 그 높은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 저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행사하고 끝나는 아이템들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행정, 관서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이든 데이터 경제든 AI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는 6.25로 인해서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가 되는 국가 전체로서는 불행이었지만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위상의 제고가 이루어졌듯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두 번째 기회가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해줘야 될, 특히 신 국장님이 총대를 메고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블록체인 중심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부산을 혁신을 하자. 그리고 특히 블록체인 수도 부산이라는 아주 화두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유통과 신뢰의 플랫폼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ABC, 5G, IoT. 그러니까 블록체인만으로 사실 어떤 혁신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5G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부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산업적인 어떤 어려움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토큰, 그리고 코인, 그리고 디지털 바우처라고 얘기하는 블록체인의 이 화폐로서의 어떤 본질, 이런 것을 통해서 부산을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화두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토론자분들의 어떤 얘기를 추가로 들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금방 블록체인이 금융과 어떤 디지털 바우처 관점에서 김석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BNK 그룹의 박훈기 부사장님께서 이쪽에 어떤 총괄을 하고 계시고 부산의 이 디지털 바우처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박훈기 부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BNK 금융 지주의 박훈기입니다. 저는 지금 블록체인으로 만들어가는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석환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융도시 부산의 디지털 금융이 도대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도 7월에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 이제 BNK 금융그룹의 BNK 부산은행은 특구의 금융 분야 총괄 사업자로서 디지털 원장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산은행의 빈대인 행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행장님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특구의 금융 분야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부산은행에서는 법정 화폐와 1대1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유통을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바우처는 블록체인의 원장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바우처는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거래의 추적과 파악이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바우처가 도대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지 그 점이 아마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은행에서 디지털 바우처 앱을 만들고 그 디지털 바우처 앱을 통해서 디지털 아이디에 기반한 전자 지갑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자 지갑에 우리가 법정 화폐로서 전자 지갑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지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보조금으로 전자 지갑에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의 사회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전자 지갑에 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충전된 디지털 바우처 앱은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가맹점의 디지털 바우처는 가맹점에 대한 결제 그리고 세금의 납부, 대중교통 그리고 관광 혹은 기부에까지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 디지털 바우처가 활용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디지털 바우처는 이제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특구로서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또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관광 그리고 물류 공공 안전 사업이 있는데 금융과 더불어서 이 블록체인 쪽에 우리 디지털 바우처가 이러한 특구 사업과 거래와 그리고 보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연계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에 부산 지역 내에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촉진하게 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산에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을 함으로써 도대체 우리 부산 지역 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몇 가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서 부산형의 블록체인 이코노미의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코노미의 어떤 고유의 생태계가 부산형으로 구축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구 사업의 다른 여러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서 거래와 보상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서비스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융합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바우처가 부산 시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활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BNK 부산은행은 이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바우처 앱이 부산시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혹자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직 이제 코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저희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장점이 바로 이 블록체인의 가장 본질적인 이런 어떤 지역 화폐, 코인,
디지털 바우처 여러 이름으로 통용이 되는 이런 어떤 화폐라는 관점에서 지금 진행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그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저희 여러 서비스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효율성과 어떤 기존의 문제점 그리고 신뢰 없는 어떤 데이터를 신뢰성 있는 형태로 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저희 부산에서는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훈기 부사장님께서 또 특히 또 우리 부산 경제에 완전히 그 블록체인의 어떤 본질적인 화폐로서 어떤 그 여러 부산의 어떤 서비스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 블록체인을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현재 특구의 그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죠. 우리 코인플러그의 김종섭 본부장님께서 우리 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 블록체인 쪽을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코인플러그의 김정소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래서 좀 산업적인 측면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이제 원장님이나 그다음 부사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 사회로 그다음에 온라인 기반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 있어서가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이미 우리는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었고 온라인 서비스를 그 어느 때보다 잘 활용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있어서는 제가 가게에 가면 그 가게 주인은 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제 이름을 몰라도 제 자체가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저한테 어떤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비대면인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제 전화번호 뒷자리 1, 2, 3, 4번을 가지고서 사람을 식별을 해야 되고 고객을 식별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입장,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어서 양쪽이 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어서 신분 확인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DID 신원 확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 수단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사용자들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간편하지만 좀 더 훨씬 안전한 정보 보호를 할 수 있어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어떤 대사장이 필요한 모든 업무의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게 대부분 한 2016년도, 17년도부터 이제 여러 기업들이 산업적 적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작년 말 올해 들어서는 국내 블록체인이 여러 산업에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흐름은 바로 이 인증 분야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인증하면은 뭐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PKI 기반의 인증 이런 부분도 뭐 KB 카드라던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반향과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DID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더 큰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DID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ID 체계하고 다르게 DID의 D자가 디센트럴라이즈입니다. 중앙화된 모든 서버에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어떤 서비스 업체가 가지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정보는 자기 휴대폰에만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어느 기관이든 어느 서비스이든 사용자로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측면에서 더 많은 신생업체들이 더 자유롭게 관련된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수많은 몇백만 단위, 몇천만 단위의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앞서서 디지털 바우처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본인 확인이 명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페이먼트나 자산의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받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는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무형의 자산을 다루는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 확인이 가장 큰 서비스의 근간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인인증서로 활용하게 했었었는데 이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해제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설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자기 본인 확인에 대한 방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 확인이 중요해지고 이 본인 확인이 된 신뢰도 있는 데이터가 모여진다라고 하면 이는 또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융합된 데이터를 결과를 가지고서 충분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서의 그 기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사실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는 이미 베타 버전으로 체험 서비스로 진행이 됐고요. 본 서비스로 다음 달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신원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데 비해서 내가 부산 시민임을 인증할 수 있고 혹은 해운대 구민입니다라는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증명의 방법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해지는 서비스에 맞춰서 그 서비스의 자격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까지가 저희가 지금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신원 확인의 확장성이고요. 이런 확장성을 통해서 기업들은 굉장히 세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국가 재난 사태에 맞춰서 국가에서도 여러 이제 복지 수당이나 정책 수당 혹은 재난 지원금들을 해서 선별하고 그 대상을 확인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전반의 복지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생기는 그 사용 대상의 확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부산이 먼저 앞서가고 있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인 규제에 대한 검토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규제 특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규제에 대한 좀 더 지금보다 빠른 조치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고 더 많은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부산을 통해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선도적으로 하면서 경제 부흥에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신기술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블록체인의 본질인 신뢰성을 보장을 한다는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이런 어떤 신원 증명이나 아니면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그것을 또 식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 식별, 탈중앙 그리고 신원 증명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떤 그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받을 때 신원 증명, 식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식별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어떤 특징이고 그게 바로 이런 우리 블록체인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그 신원 증명이라든지 식별 자체가 완전히 온라인 상으로도 신뢰성 있게 보장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특징이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원장님 김석환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블록체인만으로 사실은 어떤 서비스, 어떤 산업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기는 조금 뭔가 다른 어떤 신기술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가장 핵심이 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것들과의 어떤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스마트 M2M의 장량자 대표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블록체인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스마트 M2M 장양자입니다. 그 발제 자료에서 블록체인의 발전 전망으로
그 IoT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AI 기술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제 저희 회사가 참여했던 사업의 경우를 들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산 신항에는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이동하는 운송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터미널에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다른 터미널로 가는 이런 운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가지 않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정보는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송 발주를 하고 처리를 하고 완료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블록체인은 서로 예를 들자면 이제 전체가 다 장부를 공유를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룹끼리 장부를 공유를 하자라고 하면 채널을 형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현황을 보면 신항에서는 그 게이트에서 RFID를 통해서 그 차량 반출입을 하게 되면 그런 기록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고요. 그런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차량 혼잡도 예측을 합니다. 그 신항의 혼잡도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IoT 센서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누적하고 이력 분석을 함으로써 혼잡도를 분석하고 혼잡도를 예측하는 이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이렇게 IoT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블록체인 저장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미래 예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 이제 그 시범 사업이나 실증 사업에서는 저희가 블록체인을 거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반 인프라로 주로 이제 활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미래 먹거리는 거의 IoT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저장하고 처리하는 인프라로서 또는 자동화하는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부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산형의 어떤 그 지능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하고 키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범 사업이나 또는 실증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선 수산물의 안전도를 대시민에게 그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신선 운송 차량에 또는 이제 신선 수산물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이제 IoT 기술, 그 다음에 차량의 이동 궤적을 이제 저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저희 이제 부산이 굉장히 잘하는 뭐 차량의 최적 배차라든지 최적 경로 선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예약 발송 그러니까 배송 시간을 예약하는 이런 부분들의 아주 지능적인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IoT, 블록체인, AI 융합 서비스 이런 이제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상수도 수질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원수서부터 가정에 오기까지 그 경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로 중에 어느 부분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환경에서 그 오염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의 발전이 사실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IoT하고 접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을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철도 쪽에서는 철도 차량이나 위험물의
수집되는 그 각종 센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한번 블록체인에 들어가게 되면 수정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위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 데이터나 처리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뒷단에 그 블록체인 기술이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IoT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또는 하려는 산학연이 사실은 한 곳에 모여서 굉장히 밀접하게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의 이슈가 아니라 AI, IoT, 블록체인의 융합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력이 있는 이런 각종 산학연 연합들의 그 밀접한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 예를 들자면 이제 밀접 그 집적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만 물류 또는 수출입 물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글로벌 수출입 물류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블록체인의 고도화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에 좀 부산이 집중을 하면 이제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앞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진화되는데 이런 핵심 기술의 개발, 집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IoT,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융합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니까요. 기존의 신뢰성이 조금 부족한 사물 인터넷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신뢰성이 부족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사실 AI가 그렇게 힘을 못 썼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면 기존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어떤 문제점까지 해결을 해서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를 만드시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산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창호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에서 미래산업국을 맡고 있습니다. 신창호라고 합니다. 우리 김석환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주 정리도 잘해주셨고 부산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24일 날 이제 부산 해운대에 있는 누리마루에서 그때 VIP를 모시고 이제 특구 지정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그때 한 7개 시도에서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바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7개 특구에 대해서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300건 정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900건이 블록체인 관련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코인이란 것 때문에 굉장한 관심이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또는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한번 시연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JEC가 사실은 원장님께서 발표 내용도 있었지만 옛날에 한때는 부산시가 우리 경제의 한 30% 정도를 책임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와 있었습니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실기한 측면도 있고 정부 정책으로 사실 억제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다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산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이제 주로 수도권 쪽으로 지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과연 똑같은 정책을 써가지고 부산이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사실은 기대가 난망한데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부산에 끌고 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못 이루어졌는데 이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연결하면 아마 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문흥금융 중심지에 한 40몇 개 정도 이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와 관광은 뭐 부산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서에 저희들이 에코델타 시티 안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를 돌리는 이게 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는 2가지가 필요한 게 하나가 5G 같은 완전히 초고속의 인터넷 속도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가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에 가장 잘 맞는 게 이 블록체인이 아닌가 해서 이제 유치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 됐죠. 지난 1년간 이제 저희들이 조금 돌아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4가지 사업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과 물류 그리고 이제 이 재난에 대한 보안이 여기는데 요 3가지 사업을 또 엮어주는 걸로 이제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 이렇게 4가지가 진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올해 4월부터 이제 시제품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성 테스트도 하고 실제 실연도 해보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눈앞에 볼 수 있는 때까지 아마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내년 1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서비스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블록체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만 머물러서 안 되고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DID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차 규제 도입과가 딱 1년 뒤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3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마이 데이터라 해가지고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스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료 데이터입니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의료 정보거든요. 이 의료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그걸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추가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STO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부동산 집합 투자입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이게 공모주 비슷하게 투자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 아주 짜게진 주분을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추가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많이 그런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거는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을 좀 구성을 했고요. 단도 만들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조례도 한 2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보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중심으로 특보를 전체 운영하는 TP에서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이제 행정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부단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단장님 또 저희 플로어에 계신데 와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와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이제 TP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특구를 체계적으로 이제 좀 끌고 나가고 있고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계속 뒷받침해 나갈 거고요.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은 이 사업들을 얼마나 잘 이제 성공을 해서 중앙부처에 이 사업들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실증을 해나가는 시점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좀 확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가 합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적 지원 그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특구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창업도 일어나게 하고 각 기업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원센터 같은 그런 조직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부산 안에서만 이게 특구에 대한 테스트베드로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시도와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비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이제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각종 사업들도 개발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특구에서 그 추가로 또 진행을 하는 서비스 세 가지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 거래랑 의료 데이터 그리고 부동산 지분 투자 아주 인상적인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추가로 특구의 어떤 확산 계획, 확산 전략 그리고 타 지역과의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그 행사, 오늘 자리가 그 지역 경제 기살리기 정책 컨퍼런스이고요.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산의 미래 신산업 창출이라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신청호 국장님께서 마이 데이터, 의료 데이터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그 개인 프라이버시 쪽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 블록체인이 이런 어떤 민감한 부분까지도 이제 건드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종소 본부장님 그 우리 블록체인을 이런 개인정보 보호 관점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활용을 하는 어떤 이런 산업이나 서비스 관점에서 어떻게 이 우리 블록체인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과 DID는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중앙화된 DB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관리하고 분석하던 데서 지나서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많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주권은 사용자가 직접 가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라는 개념 자체,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데이터 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내 데이터를 내가 주권을 가지고서 기존에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한테 수많은 약관의 동의서에 체크해서 다 넘겨줬던 그 주권을 다시 사용자들한테 돌려주는 한층 더 진보된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를 다루는 방향이고 진보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 진보된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보상이 바로 이제 리워드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이 그동안에 새로 나왔던 그 어떤 고도화된 신기술들과 굉장히 큰 차별점을 지니는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잉여 수익에 대해서 자산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 토큰 이코노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실제로 개인들을 비롯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원활한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될 것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의 많은 산업들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에서 어떤 자산 유동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개념이 지금과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는 그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매기지 못했었던 부분이 모든 것에 자산으로서 가치를 매겨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작권, 컨텐츠 제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뿐만 아니라 그런 ICO가 있었습니다. 노드에 연결된 컴퓨팅의 파워를 돈 주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티켓을 구매를 했는데 내가 사용 못한다라고 하면 중고장터,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산으로서의 거래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은 역시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토큰 이코노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2017년도쯤인가요? 굉장히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랑일 때는 우리나라에 블록체인을 하는 기업들이 순식간에 200개, 300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현재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업체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모든 기술 기업들이 모두 다 블록체인을 개발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쓰이려고 하면 수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유관 분야에서도 같이 블록체인을 접목을 해서 고민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이 같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지금 부산의 디지털 바우처를 시작으로 해서 좀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원천적인 시장의 길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이제 한 분 정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제 바로 클로징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블록체인이 보면 신뢰성, 신뢰성이 사실 신뢰성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종서 본부장님한테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도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또 개인정보 보호, 또 보안, 프라이버시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기관에 계신 또 우리 인터넷진흥원 조금 전에 이제 발제를 해주신 김석환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원장님 혹시 이런 관점에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해주실 게 있나요?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얼마 주실 수 있나? 왜냐하면 패널들 말씀해 주신 것까지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조금만 핵심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인류 역사를 이제 럽하게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인구를 늘리고 땅을 이제 늘리고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절정이 제국주의였고, 그 다음은 연결의 역사였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 네트워크의 숫자가 얼마나 이제 늘어나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300명이 쓰는 카카오톡하고 3천만이 쓰는 카카오톡하고는 이제 가치가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무엇이 핵심 가치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신뢰라는 거죠.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신뢰 확인 기술,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입증하는 기술이 바로 여기 이야기했던 이제 인증 기술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혹은 비대면 사회에서 무인 숙박업소를 쓰겠다고 했을 때 내가 정당한 소유자가 맞느냐,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게 이제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문제는 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다, 이것과 내 프라이버시는 보호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상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 부분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종전처럼 독점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다라면은 이게 한번 유출됐을 경우에 피해가 크지만은 이 집단에 의한 분산에 따른 신뢰라는 기술적 특성상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데이터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가트너라는 그 컨설턴트의 표현을 빌리면, 컨설팅 회사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냉장고는 공짜로 줘도 된다, 대신에 그 냉장고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파는 게 5배쯤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동시에 이제 저희 기관이 맡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을 어떻게 산업과 연결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술인데 이 보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의 75%는 개인정보입니다.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익명화, 가명화,
누구나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해서 보관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수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향후에는 지금까지 한국의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이제 공적 영역에서 또 민간 부분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주도적으로 해왔다라면은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니핏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내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런 좋은 선례를 여기서 가시적으로 실정을 해줘야 이걸 제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조커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요. 작년 8월 18일 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보도한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에 사는 15살 꼬마아이가, 여자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엄마가 휴대폰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LG 스마트 냉장고 앱을 이용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친구들아, 나 괜찮아. 트위터에 글 쓸 수 있어. 나한테 계속 연락해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인터넷이 냉장고도 되고 TV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다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 일단은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 내놓을 테니까 그럼 너는 내한테 뭐 줄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데이터 활용을, 내 데이터를 구글이나 얘들이 마음대로 가져가서 너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 줄게. 근데 나도 대가 받고 싶어. 이런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여기서 좀 부산에서 만들어 주시면은 제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자유 특구가 2년 남았고 그 뒤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시범 도시로서의 지정이 끝나기 전인 2년 동안 이제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참여자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반도체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지역과 부산이 초격차를 좀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서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장량자 대표님과 그리고 박홍기 부사장님, 그리고 또 우리 그 부산 그 신창호 국장님 좀 말씀을 이런 순서로 듣고 클로징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장량자 대표님, 지금 이런 그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거를 조금 종합을 해서 뭐 산업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렇게 클로징에 또 적절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산은 그 에코델타 시티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 그 신기술, 핵심 기술, 원천 기술, 또 각종 지능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실증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패키징해서 이제 굉장히 산업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에코델타 시티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 가지 저희 그 작은 그 블록체인을 하는, 부산에서 블록체인 하는 작은 기업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회에 저희 작은 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실증을 하고 서비스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4차 위에서도 사실은 창업 단계까지는 굉장히 우리나라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원이 많았었는데요. 많아서 이제 창업 열기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이제 그 일종의 그 허들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성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중견,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이런 창업을 지원하거나 창업한 업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전략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시 또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책적인 이런
고려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박홍기 부사장님 클로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BNK 금융그룹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먼저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어떤 인재 양성 그리고 고용의 창출을 통해서 부산의 IT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저희 BNK 금융그룹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라거나 혹은 부산에서 탄생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BNK 금융그룹이 금융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산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핀테크 랩을 통해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우리 부산에서도 정말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바우처의 거래와 유통을 통해서 부산 경제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각종 지자체의 예산을 직접적이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아주 쉽게 계속해서 제공을 하겠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 BNK 금융그룹의 역할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신창호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구가 이제 이 특구는 기한이 있는데 기한이 지나더라도 이게 부산이 지속 가능하게 블록체인 도시로 이제 나아가려면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창업이라든지 기업 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는 기술 지원 또 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여기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실 시에 오시면 저는 이제 시에 출입할 때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폰으로 찍고 들어갑니다. 이 블록체인 DID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부산 시민 카드나 뭐 도서관 출입증 또는 책 대출하거나 구내 식당 이용하는 것 이런 데도 굉장히 사업 아이템을 넘겨갈 생각이고요. 지역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을 위한 이 특구 사업 말고도 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 블록체인을 하는 기업들이 좀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산의 발전 관련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함께해 주신 6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회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터넷 기반으로 한 생방송이기에 예정된 시간도 있지만 약간은 탄력적으로 운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분 정도, 약 한 10여 분 정도 되겠네요. 브레이크 타임 가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서 약간 졸음이 오시거나 피곤하신 분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펄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또 약간의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요. 다과도 잠깐 즐겨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